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10강되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74페이지에 있는 변수와 입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와 입력 부분을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이 내용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곧바로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라는 것은 변수는 직역을 하게 되면 변할 수 있는 숫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어떠한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 것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는 3.14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왼쪽에 어떠한 식별자를 두고 오른쪽에 이퀄을 하고 어떠한 값을 넣게 되면 이 파이가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스네이크 케이스로 만들어진 변수 중에서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성한 변수는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는 3.14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프린트 파이를 하게 되면 3.14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3.14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식별자를 변수로 사용하겠다고 부르는 것을 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한 변수에 값을 넣는 것을 할당이라고 하고요. 처음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값을 할당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크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되므로 그냥 파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로 한 것 자체를 그냥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파이에는 3.14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 연산이 가능합니다. 파이 더하기 3.14 하게 되면은 6.28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전에 알아보았던 곱셈 연산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변수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78페이지를 보게 되면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변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연산자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에다가 파이 더하기 10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3.14로 대치가 된 이후에 이 값이 더해져서 13.14가 파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위와 같은 형태의 코드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면 플레이어의 X좌표라든지 Y좌표를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방향키를 눌렀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시킨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바로 파이 플러스는 10이라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이 플러스 이퀄처럼 어떠한 연산자 뒤에 곧바로 이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위의 코드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 이퀄 마이너스 이퀄 10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파이 이퀄 파이 빼기 10이라는 코드와 같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곱하기 이퀄도 가능하고 나누기 이퀄도 가능하고 나머지 이퀄도 가능하고 제곱 이퀄도 가능합니다. 사실 보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코드의 실행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 정도 코드의 실행 결과만 예측을 할 수 있으시면 사실 기본적인 변수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간단하게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이 이퀄 1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파이가 아직 1이고 요 두 번째 줄에서는 파이에다가 1을 더하니까 파이가 2가 되고 파이가 3이 되고 파이가 4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4라는 값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4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책을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곧바로 80페이지에 있는 사용자 입력, input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input이라는 녀석은 앞에 있는 것이 스네이크 케이스고 뒤에 있는 것이 괄호 열고 닫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input 뒤에다가 뭐 대충 이러한 형태의 값을 넣어 주시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저 목적어 매개변수 부분에 입력한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그냥 떠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을 한 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때가 되어서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 inpu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이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뭐 이걸 곧바로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입력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곧바로 입력이라는 걸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분리를 해본다 그러면 어떠한 변수 A에다가 input 함수의 결과를 넣고 이를 실행하는 코드, 지금 이 위에 있는 코드가 한 줄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코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뭐 변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라 거의 더하기는 어떤 두 수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주입을 한다라고 이 변수가 한 방에 뭐 확확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처음 이 아래 같은 괄호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함수에 괄호가 중첩이 되게 되면 이 괄호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풋에다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을 출력하게 되는 형태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input 함수의 결과가 어떠한 타입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요 뒤에 입력한 매개변수가 요 왼쪽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열로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처음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숫자를 입력을 하면 숫자로 출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input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넣어도 무조건적으로 문자열을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 그 두 개를 더하는 예제를 만든다면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코드를 저장을 하고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가 일단 나와서 뭐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면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가 나와서 200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A, B라는 변수는 현재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문자열에 더하기 연산자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되어서 100, 200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숫자로 연산이 되게 하려면 이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사실 오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실 때 한 번 막히게 되면 질문이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곧바로 남겨주시면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